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단원으로 넘어갔었습니다. 7단원으로 넘어가서 인구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보여지는 인구의 문제에 대한 단원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 있는, 살고 있는, 모여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인구 분포라고 했고, 자, 인구가 여러 가지 목적과 원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구 이동이라고 했었고, 이에 따라서 빚어지는 문제점들도 우리가 살펴본 단원이 7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구 분포에 따른 인구 분포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인구 분포의 원리가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던 단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트리샤와 몽골에 살고 있는 더모로라는 친구의 대화 내용인데, 환경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토의 위치도 다르고 인구 숫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도 다르죠. 비가 많이 내리는 곳, 그다음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기후. 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벼농사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몽골에 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 자, 전 세계 인구는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에 집중하여 분포한다. 자, 자원의 편재성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원이 한쪽에만 있는 성향을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원의 편재성에 따라서 그 자원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만 사람들이 모여 산다. 자, 세계 인구의 대부분인 90% 이상은 육지 면적이 넓은 지구의 북쪽, 북반구에 살고 있고, 자, 위도별로 살펴보면 북반구의 북이 20도에서 40도 지역, 여기에 그렇게 덥지도 그렇게 뜨겁지도 않은, 마치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골디락스 존을 위치해서 생명체가 거주하는 것처럼 살기 딱 좋은 기후가 북이 20도에서 40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지구의 허리 부분인 적도 부분이나 햇볕이 많이 있는 적도 부분이나 북극이나 남북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아예 거의 안 들다 보니까 인구가 적게 분포한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인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대륙별로 보면은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인구 숫자가 제일 많죠. 뭐 얘네들은 뭐 10억 명 그냥 넘기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등지가 있는 아시아나 유럽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즉 육지, 북반구의 육지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다. 이에 반면에 오세아니아 호주죠. 호주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게 분포해요. 대륙 크기는 중국만 한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동부 지역만 조금 모여 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아시아의 인구 숫자가 상당히 많은 까닭이 전통사회의 특징. 옛날 농업을 지었을 때에는 노동력이 중요시되었던 농업사회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농업사회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료시설의 발달과 경제력의 발달로 사망자 숫자도 이제 급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인입니다. 자, 과거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비가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는 지역, 그 다음에 평야 지역이나 산악 지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식물을 구할 수 있는 식생이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다면, 기후가 온화한 지역이나 평야, 물을 얻기 쉬운 지역 등 자연 조건이 유리한 곳에서 살아가는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직업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벼농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계절풍이 불고, 겨울이면은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제 남쪽으로 흐르는 북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고, 넓은 평야가 발달해 있고, 농사와 자연이 벼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가운데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사막이라든지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 기후처럼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낙타라든지 또는 뭐 양이라든지 소와 말과 같은 풀을 뜯어먹으면서 키울 수 있는 이동 생활하는 유목 생활을 주로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북쪽이나 캐나다 북부는 너무 날씨가 춥고 또 열대기후 지역은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은 모습들,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 산맥처럼 고도가 높은 지역은 역시 날씨가 춥고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기까지 굉장히 위험한 산악지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아서 인구 밀도가 낮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고, 최근에는 과학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거주에 불리한 지역을 추운 겨울에는 히터, 그다음에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라는 과학기술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당연히 존재를 한다. 그래도 북극이나 남극에 굳이 가서 사람들이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인 요인, 방금 전에 자연적인 요인을 살펴봤다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문화적 요인. 이것을 인문적인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자, 과거에는 자연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 터닝 포인트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경제, 교통, 산업이 즉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거나 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교육이나 문화시설도 도시로 집중되게 되면서 자, 교통이 혼잡해지거나 편리한 지역 등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거나 쉽게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구가 모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 프랑스나 이제 영국이 있는 서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과 이제 뉴욕과 같은 국제도시가 있는 북동부 대서양 연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수도였던 동경, 도쿄가 있는 태평양 연안 등지 등이 대표적인 인구가 모여 있는 밀집 지역입니다. 이 반면에 우리가 가기 꺼려하는 도시가 있죠. 도시는 도시인데 너무 교통이 복잡한 지역이라든지 또는 공장의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는 공장이 별로 없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사람들이 이제 살지 않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적도고 여기가 이제 북반구, 이제 남반구, 북극과 남극인데, 북극과 남극은 햇볕이 적기 때문에 너무 춥고, 적도는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너무 덥고, 딱 북이 20도에서 40도 사이의 날씨가 딱 좋아서 여기에 대부분의 인구가 여기에 모여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모여 살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 사회였고, 인문적인 요인보다는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기 쉬운 호남지방, 그러니까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있는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모여 살기도 됐다. 대부분 농사 짓는 것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날씨가 춥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 즉 강원도 지역은 인구가 희박했는데,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산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자, 이때부터 인구 분포가 도시로 몰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농사의 1차 산업을 버리고 쉬운 제조업이나 이제 서비스업이 모여 있는 도시를 향해서 가는 현상, 이것을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50%가 다 몰려버리게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냥 우리나라 인구 대부분이 다 경기도, 서울에 다 모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밖에도 광역시 주변, 부산광역시, 대구, 광주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와 포항이나 울산 일대, 남동 임해공업지역, 즉 바닷물이 차가운 이제 동해바다하고 남해바다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을 해서
국제 도시로 항구 도시로 성장했던 도시가 울산하고 포항이죠. 그래서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산악지대라든지 산악지대로 가득 차 있는 강원도 지역은 여전히 사람들이 덜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40년대 지도하고 오늘날과 가까운 2015년의 지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전라도 지방에 사람들이 진하게 모여 살고 있는 전통 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역시 중심으로 남동임의 공업지역,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뭐 대구광역시, 뭐 대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전주, 대전,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오늘날 볼 수가 있고, 강원도와 같은 산악지대에는 거의 사람들의 분포가 인구 밀도가 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일단은 인구 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